저는 오래전부터 미드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꽤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져서 저는 노션을 이용을 해서 미드전이 입력할 프롬프트를 사전에 미리 좀 작성을 해보는 이러한 워크플로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과정이라던가 단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해지고 빨라지게 되면서 미드전이 사용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생성형 노션 템플릿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물론 사용에 따라서 미드저니 뿐만 아니라 대리라던가 다양한 이미지 생성형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화면 보면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템플릿이 오늘 소개드리고 무료로 배포해드릴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이번 템플릿은 속성값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번 템플릿에는 이런 식으로 노션 AI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션 AI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조금은 번거롭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이름 속성 값에는 생성할 이미지와 스타일 배율을 적어 놓았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배율을 함께 표기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용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고요. 다음은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은 애니메이션과 리얼리스틱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 두었어요. 다만 이 스타일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사용의 편의성에 맞게 알아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룹화를 해놨거든요. 이 그룹화를 통해서 상단에는 애니메이션 스타일, 하단에는 리얼리스틱 스타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이미지에는 노션 AI를 활용을 해서 속성값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후 소개드릴 설정된 설정값과 내용을 토대로 이 텍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생성된 텍스트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미지의 모습을 조금 떠올릴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를 위한 속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노션 AI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삭제하고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은 장면 설명입니다. 이 장면 설명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번역을 통해서 장면 설명을 채워 넣었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템플릿에서는 마찬가지로 번역을 노션 AI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뿅 하고 번역이 되도록 제가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션 AI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 장면 설명을 복사를 해서 번역기 돌려서 여기에 붙여 넣으시면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애니메이션 스타일 1, 2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진 스타일 1, 2가 있죠. 스타일을 애니메이션으로 설정을 하셨다면 애니메이션 스타일 1, 2에다가 원하시는 스타일을 하나씩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분류를 해 두었는데, 이 역시도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하나씩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디테일 정도입니다. 이 디테일 정도는 이미지의 상세 표현 정도를 설정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는 피사체가 정면인가 사이드인가 백인가 이 위치를 보여주는 설정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샷입니다. 이 샷은 도출된 이미지의 결과물이 이미지 내에서 어떤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가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프론트의 와이드 샷이라고 한다면 피사체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전체적인 배경이 피사체와 함께 보이는 와이드한 샷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클로즈업은 당연히 피사체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주는 그런 샷 구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앵글도 있습니다. 이 앵글은 이름 그대로 카메라의 앵글입니다. 원뷰, 아래에서 위를 내려다 볼 것인가, 로우 앵글인가, 하이 앵글, 위에서 내려다 보는 앵글인가, 아이 레벨 뷰, 눈높이에서 맞추는 앵글인가, 그리고 버드 아이 뷰, 이거는 부감 촬영인가, 이런 식으로 제가 분류를 해 두었고요. 그 다음은 심도 표현입니다. 이 심도 표현은 그냥 쉽게 말해서 아웃포커싱을 얼마나 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미드저니의 공식 가이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제 노션 템플릿을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수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한 모든 값들이 한 번에 모여서 하나의 프롬프트화 되는 수식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바로 미드저니에 붙여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수식값을 잠깐 본다고 한다면 이 수식값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앞서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속성값들을 이어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으로 제가 수식값을 만들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각 항목의 값이 비워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콤마를 기준으로 이어서 나열을 해주고, 만약에 비어있다면 콤마까지 생략을 해서 채워진 값만 가지고 이어서 나열을 해주도록 수식을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소개드린 이 템플릿이 미드저니라든가 혹은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노션 AI 서비스를 구독하지 않고 일반적인 노션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션 AI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동화라기보다는 좀 수기로 번역해서 입력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번거로움보다는 아무래도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입력하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템플릿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그리고 크리에이팅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